자, 다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에서 전기재해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근원적인 원인을 아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전기재해를 막을 수 있는지 전기안전 3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3원칙의 원리부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것들의 공통점에 비유를 해서 근원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재해 CCTV 영상입니다. 아주 영상이 좀 끔찍합니다. 끔찍하지만은 이런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교육 차원에서 활용을 해서 이런 이 위험에서 이 본인과 동료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기량을 좀 실무 능력을 갖추자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희생된 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이동식 틀비개입니다. 이동식 틀비개를 지금 이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동식 틀비개를 사실 분리를 해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분리 재조립을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이동식 틀비개의 바퀴가 요겁니다. 요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전기가 안 흐릅니다. 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바퀴를 이용해 가지고 4명이 이렇게 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제조업체 공장에 이 옆 측면에 크레인이 있었어요. 호이스트 크레인 트롤리바가 있었습니다. 호이스트 크레인 트롤리바는 요렇게 4선의 부스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위에 이제 고무로 이렇게 캡은 씌워져 있습니다. 근데 고무 캡이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동식 틀비개 같은 게 가다가 여기 닿으면은 이게 밀리면서 안에 내부 부스바 쪽에 부스 쪽에 연결돼서 누전이 됩니다. 지금 그 누전이 발생한 겁니다. 이 4사람이 밀고 가다가 여기에 닿아서 동부스에 닿으면서 누전이 되면서 감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압이 380V입니다. 380V.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감전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축 늘어져 버립니다. 지금 감전이 된 거예요. 축 늘어져 버리죠. 근데 손을 놓으면 될 텐데 어쩐 일인지 손을 못 놓습니다. 손을 못 놓고 있으면서 이 발하고 땅하고 다음 부위에 이제 불이 붙습니다. 이 사람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몸이 여기서 이탈이 됐으면 되는데 이탈이 안 되고 지금 허벅지 쪽이 이게 닿아 있어요. 단간 파이프 쪽에 닿아가지고 계속 몸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쓰러져서 이쪽으로 좀 굴러 나왔으면 되는데 여기도 골반 쪽이 지금 몸이 닿아가지고 몸으로 지금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먼저 떨어진 사람도 지금 엉덩이 쪽에 여기 몸이 닿아 있어요. 닿아서 계속 몸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고, 여기 맨 마지막에 떨어진 이 사람이 여성 근로자인데, 이 여성 근로자는 이 사람 몸 위로 지금 떨어져가지고 감전에서는 좀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죠. 정신 차려서 나가는데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경황 중에 나가다가 목이 닿아버립니다. 이게 목이 닿아서 또 감전이 됐죠. 근데 또 다행히 쓰러졌는데 막 지금 몸을 경련을 일으키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리가 됐어요. 단간 파이프에서 분리가 돼서 감전에서는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3사람은 전부 몸이 지금 이 단간 파이프에 닿아가지고 다 몸으로 전기가 흐르면서 몸이 지금 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면서 생기는 그 줄 열에 의해서. 자, 이 여성 근로자 일어나서 탈출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자, 일어나죠. 일어나서 탈출했습니다. 지금 이 연기가 이 사람들 몸이 타는 연기입니다. 자, 여기 이 장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몸에 불이 붙었죠. 근데 고개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기 몸에 불이 붙은 걸 보고 있습니다. 이 2사람은 이제 의식을 잃었고 고개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기 몸에 불이 붙은 걸 보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이. 이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동식 틀비개를 밀고 가다가 위에
호이스트, 크레인, 트롤리, 바에 닿아서 1위로 전기가 누전이 됐습니다. 전기가 이제 새 나왔습니다. 이렇게 새 나왔는데 누전된 전기 어디로 간다 그랬죠? 제가 앞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린 게 누전된 전기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땅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대지로. 어차피 대지의 지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구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땅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바닥에 이 플라스틱 바퀴가 있습니다. 전기가 안 흐르죠. 그런데 네 사람이 잡고 있습니다. 손으로 잡고 발이 땅에 닿아 있죠. 그러니까 여기로는 전기가 아예 못 흐르지만 이 사람들 몸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신발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도 전기가 통하거든요. 잘 흐르진 않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발이 닿아 있는 그 땅에, 닿아 있는 그 부분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 저항에 의해서 전기가 흐르면서 I제곱 R에 열이 납니다. 그걸 주울열이라 하는데 그 주울열에 의해서 발바닥부터 불이 붙었죠. 그러다가 손을 놓으면 될 텐데 손을 못 놓고 쭉 늘어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기에 감전되면요, 내 손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걸 불수전류로 합니다. 불수전류. 아니불자, 손수자, 전기전자, 흐를 유자죠.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 의지로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의 전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는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전기신호를 보냅니다. 전기신호를 보내서 제가 팔을 안으로 움직일 때는 2두 바꾸는 수축을 하고 3두 바꾸는 이완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손가락 움직일 때, 머리를 움직일 때, 제가 눈을 깜빡일 때, 말을 할 때 전부 전기신호를 가지고 근육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전이 이렇게 되면요, 전기가 뇌에서 보내는 그 약한 그 생체 전기보다도 훨씬 강한 전류가 흐르겠죠. 그 강한 전류가 교류가 10에서 15mA, DC, 직류가 60에서 90mA 정도 흐르면 그게 몸을 못 움직입니다. 몸이 구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전 차단기,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욕실 같은데 습기가 있는 데는 15mA 규격을 씁니다. 15mA 누전됐을 때 0.03초 만에 떨어지는 걸 쓰고, 일반 건조한 장소에서는 30mA의 0.03초를 씁니다. 그건 이제 너무 예민하면은 어떤 전기 설비를 쓰면서 계속 그게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완화를 시켜서 30mA의 0.03초 만에 잘라주면은 사람이 이제 치명적인 그런 데미지는 입지 않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신경으로 뇌에 전기 신호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전기 쪽에 그 업무를 하면서 감전이 많이 됐었습니다. 감전이 뭐 배꼽부터 손으로 이렇게 감전되기도 하고, 손에서 발로 감전되기도 하고, 손과 손 사이에 감전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이제 치명적인 감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서 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치명적인 감전이 아니더라도 감전이 일어나면 그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손과 손 사이에 감전이 되면은 그 신경을 통해서 이게 뼈 안에 골수가 있지 않습니까? 골수 쪽으로 어떤 철사, 쇠코챙이 같은 걸 이렇게 꽂아서 그게 몸을 돌아서 이쪽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근육이 수축이 됩니다. 전기에 감전되면 대부분 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돼서 꽉 이렇게 더 잡습니다. 내 의지보다도 더 세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거기 단감 파이프를 잡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은 또렷해집니다. 정신은 뭐 한 12시간 정도 아주 숙면을 취하고 일어났을 때 정신은 아주 맑아집니다. 그러면서 감각이 아주 생생해집니다. 냄새 맡는 감각, 통증을 느끼는 감각,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이 감각, 그 모든 감각이 아주 또렷해집니다. 그 또렷한 상태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까 좀 있다가 감전이 되고 좀 있다가 여기 이 재해자부터 떨어졌죠. 밑으로. 이 사람이 떨어지고 이 사람 떨어지고 이 사람 떨어졌는데 그건 손을 놓은 게 아니고 신경이 근육이 타버린 거예요. 저렇게 누전전류가 몸을 통해서 흐르면서 근육이 타서 탄력을 잃으면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손을 놓은 게 아니고. 무너져 내렸는데 여기 무너져 내리면서 몸이 전부 다 여기 닿아 있죠. 닿아 있으니까 이 몸을 통해서 계속 누전전류가 땅으로 흐르는 거예요. 밑에 이제 몸이 이렇게 접촉이 됐으니까 접촉 저항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더 큰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더 큰 전류가 대지로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 여기 다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겁니다. 이 사람은
몸에 불이 붙었어요. 몸에 불이 붙었는데 대퇴부 쪽에 여기가 지금 닿아가지고 불이 붙었으니까 여기 전기가 흐르면서 이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목이 지금 거리가 멀잖아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으니까 목은 뇌에서 신경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자기 고개를 들어가지고 자기 몸이 타는 걸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참으로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여성 근로자 여기 잡고 있다가 떨어져서 이 사람 몸 위로 쓰러졌죠. 그래서 이 사람 몸으로 바닥으로 전기가 흘러가고 그 여성 근로자 쪽으로는 전기가 안 흘러옵니다. 이게 일종의 접지가 된 거죠. 이 사람 몸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전기장이 훨씬 적잖아요. 이 바닥으로 흘러가는 게. 여기서 몸과 몸 사이를 거쳐서 아까 그 여성 근로자 몸으로 오는 거는 전기장이 크니까 그리로 전류가 안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나갔죠. 나갔는데 저 여성 근로자도 참 모진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저기서 그냥 죽는 게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정도 감전이 됐으면은요 내부 장기가 이미 다 상했습니다. 왜 내부 장기가 상하느냐? 전기에 감전이 되면요 화상을 속에서부터 익습니다.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익히면은 전자레인지 속에서 익죠. 속에서부터 익어 나옵니다. 속에 물기가 있으니까. 그 물기가 있는 쪽은 전자레인지의 원리가 초고주파로 그 조리하는 음식 안에 있는 물의 분자를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진동을 시킵니다. 그럼 물 분자가 진동이 되면서 물 분자와 분자끼리 서로 마찰이 되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열로 인해 가지고 음식을 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기에 감전되면은 이 전기는 우리 피부로 안 흐르고 진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안으로. 왜냐? 아까 제가 접지 설명드릴 때 그 말씀 드렸죠. 전기는 자기가 가장 흐르기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고속도로하고 국도가 있으면 고속도로 쪽으로 갑니다. 자기가 힘이 적게 드는 쪽으로 갑니다. 전기에 감전됐을 때 피부 쪽은 수분이 적으니까 전기저항이 높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기가 잘 안 흐르고 안으로 들어가서 진피 혈관 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기로 인해서 화상을 입으면 그 화상 치료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제 주변에 전기재해를 당해서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는 거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화상 치료를 하는 게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하면은 화상으로 손상된 그 조직을 끌어냅니다. 끌어내고 다시 이제 약을 발라 놓습니다. 그리고 또 새살이 차오르면 또 끌어내고 또 약을 바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흉이 안 지고 신경이 살아납니다. 근데 거기 마취를 안 하고 합니다. 마취를 하면은 신경이 그렇게 살아나는 게 힘들어진다고. 거기에 마이너스 작용하기 때문에 마취를 안 하고 그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아까 그 탈출한 그 여성 근로자, 저기 감전돼서 몸으로 저 정도 전류가 흘렀는데 내부 장기가 이미 손상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 이제 인간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죠.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바깥으로 탈출을 했는데 탈출해서 이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에 끔찍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 감전되는 거 막아야 됩니다. 전기 감전 사고가 나면은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관내에, 여기 관내에서 발생한 그 감전 사고가 그렇게 감전이 돼서 사망을 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전기에 감전이 돼서. 그럼 그 사고를 막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3시간 동안 말씀드린 거예요. 2시간 동안, 2시간, 3시간 동안. 여기 충전부 보호, 보호접 진두전 차단기, 이게 생명을 구한다는 거예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작업 전에 위험성 평가를 했으면 이 이동식 틀비계 작업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거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리를 해서 이동시킨 다음에 재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위험하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 가지고 이렇게 갔더라도 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충전부 보고 보겠습니다. 충전부 보고.
여기 사전에 이 동선을 살펴서 확인을 하면은 위에 호이스트 크레인 트롤리 바가 보이겠죠. 그러면 가다가 여기가 닿을 수 있잖아요. 닿을 수 있으면 충전부 지나간 부위에 여기를 프로텍션을 하면 되죠. 충전부를 카바를 덮어가지고 이 단간 파이프가 닿지 않도록, 아니면 단간 파이프 이쪽에 절연물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누전이 안 되도록 하면 충전부 보호가 되겠죠. 그러면 누전이 안 됐겠죠. 누전이 안 되면 이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충전부 보조 사고를 안 나게 막는 겁니다. 두 번째, 보호 접지. 조금 억지스러울 수는 있어요. 보호 접지를 가지고 이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호 접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접지라는 게 누전된 전기가 지금 이 사고처럼 사람 쪽으로 흘러가서 감전을 일으키거나 어떤 다른 경로로 흘러가면서 스파크나 열을 내서 화재 폭발을 일으키거나 설비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게 안전하게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바이패스 경로를 하나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거 접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이동식 틀비계 여기에 단간 파이프에다가 체인을 하나 감아가지고 체인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줄줄 끌고 가면 그게 접지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접지가 됩니까? 접지라는 거는요, 보호 접지라는 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아까 제가 철근 절곡기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철근 절곡기 보호 접지를 했는데 그 보호 접지가 100옴 이하의 접지장을 유지를 하고 인체 저항은 5000옴 정도 되니까 5000옴하고 100옴 두 개 비교를 하면 100옴보다 5000옴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저항값이. 그러면 전기는 저항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로 갑니다. 100옴 쪽으로. 그리고 1000mA가 누전됐을 때 981mA가 접지 쪽으로 흘러가고 18A, 19A 정도만 사람한테 흘러가서 사람이 감전이 돼도 그냥 찌릿찌릿한 상태 정도로 유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접지를 안 하면은 그 1000mA가 사람 쪽으로 다 흘러가서 적사한다 그랬죠. 자, 여기 체인을 감아가지고 늘어뜨려서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체인이 바닥에 닿겠죠. 그럼 체인이 바닥에 닿는 이 저항이 사람이 손을 잡고 몸을 통해서 신발을 통해서 땅으로 가는 저항보다 작다는 거예요. 여기가 100옴 이상은 되겠죠. 100옴 이상이 돼서 몇백 옴 저항이 되더라도 사람이 손을 잡고 신발을 거쳐서 가는 이 저항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저항이 낮으니까 이렇게 누전이 됐을 때 이쪽으로 대부분 전류가 흘러가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보호 접지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동식 크레인 쓰면은 아웃트리그 뽑아가지고 발판 위에다 아웃트리그 발판 위에 올리죠. 올려서 이렇게 그 크레인 자체를 듭니다. 들어가지고 아웃트리그로 지지를 해서 그 양중 작업을 하죠. 근데 아웃트리그 그 발판이 절연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이런 그런 절연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침목을 쓰는 경우도 있죠. 이 상태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붐대가 가서 가공전선에 닿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 이동식 틀비기에 누전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전이 된 전기가 바닥으로 통하는 경로가 없으니까 아웃트리그가 전부 바닥에서 절연 상태로 떠 있으면 여기 이 이동식 틀비기에 누전되기 전에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누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을 접촉을 하든지 크레인 기사가 그 위에 충전부에 닿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게 크레인이 동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리느라고 내려가지고 크레인에 몸이 닿은 상태에서 발을 땅에 닿는 순간에 지금 이 형태로 감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트리그 4개 중에 하나를 접지를 하라는 그런 기준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스펙에는 안전규정에는 그게 없는데 해외 정유사의 그 스펙을 보면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기 울산 S-오일 그게 그 사업주가 아람코죠. 사우디 아람코. 아람코 그 스펙을 보면은 안전 규정을 보면은 아웃트리그 4개를 뽑았을 때는 아웃트리그 중에 1개를 반드시 접지를 해라. 접지를 해서 위에 가공전선이 이렇게 작업하다가 혼촉이 됐을 때 그 접지 쪽으로 누전 전류가 흘러가도록 보호를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가공전선에 닿아서 뭐 22,900이나 뭐 이게 높은 전압에 고압이나 특고압 전압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누전이 되면은 그 엄청난 대전류가 흐릅니다. 대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력 계통의 보호 장치가 동작을 합니다. 지락 보호 장치가 동작을 해서 그 차단을 시켜버려요. 전기 차단을.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 형태로 여기에 이 단간 파이프에 정기적으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쇠사슬 체인을 감아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줄줄 끌고 가면 그게 접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접지를 할 때, 판넬 접지를 할 때, 판넬이 뭐 바닥이 마사토라든지 이렇게 어떤 접지 저항이 잘 안 나오는 땅이라도 접지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접지는 보호접지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마사토에 접지를 하면은 작업하는 작업자도 그 마사토 위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마사토에 접지하는 그게 접지 저항값이 100원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사람이 땅에 닿는 그 접촉 저항이 그 평상시 전기가 잘 흐르는 땅보다는 저 저항이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이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접지를 가지고 보호하는 방법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전 차단기. 이 전원을 공급하는데 누전 차단기를 안 쓴 거예요. 누전 차단기를 쓰면은 이렇게 지락이 됐지 않습니까? 지락이 되면 누전 차단기에서 나가는 전기, 들어가는 전기가 차이가 생기죠. 이만큼이나 새버렸으니까. 그럼 누전 차단기 동작에서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을 때까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전기 통전 상태가 유지가 안 됩니다. 배선 차단기를 쓰든지 그런 보호장치를 안 쓴 거예요. 안 쓰면은 여기 지금 전기가 흐르면서 막 불이 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실제로 여기 흐르는 전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람 몸에서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서 스파크가 나고 하는 저게 그렇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과전류 차단기 달아놨으면 과전류는 과할 과자잖아요. 오버커런트 전격 전류 이상 되는 과전류에 차단을 해주는 게 과전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새 나가는 게 과전류가 아니니까 과전류 차단기 차단을 안 한다는 겁니다. 누전 차단기를 달아놨으면 이렇게 누전되면은 즉시 차단이 됐겠죠. 그래서 충전부 보호를 하든지 보호접지를 하든지 누전 차단기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허들을 견고하게 세워놨으면은 이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거. 이게 오늘 제가 앞 시간에 쭉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전체를 총괄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대복습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기감전제의 세건 및 유사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봤습니다. 그 모든 게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접속, 누전차단기 사용 이 세 개 허들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다 막을 수 있는 사고였죠. 전기용접화재. 불티 화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불티 방지포를 쓰고 화재 감시자를 쓰면은 예방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용접전류 누설 화재가 알려지지 않는 고위험 발화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 원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다 타버리고 없으니까 재가 되고 없으니까 불티 화재로 그렇게 단정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예방 대책이 뭐라 그랬죠? 어스하고 홀더를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어스선하고 홀더선하고 50cm 이상 떨어지지 않게 같이 가져가면서 작업을 하면 이 고위험 발화원을 막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공사 현장 전기 합선 화재 맞습니다. 간헐적 합선이 되는 이 고장아크는 누전 차단기가 감지 못한다 그랬죠. 이 전기 화재의 83%를 누전 차단기가 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화재 고위험 작업장에는 아크 차단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아크 차단기 샘플, 그런 아크 차단기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주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는 아크 차단기를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는 방법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콘센트 화재. 도관단자 접속부에 접속불량에 의한 발열이 많다 그랬죠. 콘센트 전격이 16A라 그랬습니다. 플러그 전격도 16A고 절연 손상에 의한 아크 화재가 유발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관단자의 접속 불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콘센트 화재를 막으려고 그러면 콘센트를 완전 삽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하고 완전 삽입했는데도 발열을 하면 콘센트 그 도관단자가 헐거워져서 수명이 다 된 거니까 콘센트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문어발식으로 코드선을 연결해서 콘센트 벽에 있는 그 콘센트 일부에서 멀티탭을 여러 개 분기를 해가지고 뭐 10개 삽입구를 쓰든지 15개 삽입구를 쓰든지 간에 16A 전격 이하에서 그 이내에서 사용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문어발식으로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어발식으로 쓰면서 전격 용량을 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감전제 사고 영상. 좀 끔찍한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바람에서 봤습니다. 같이.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접속, 누전 차단기 사용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 했으면은 그 네 사람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할 때 품질, 원가, 공기의 절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게 제가 만든 워딩입니다. 제가 만든 워딩으로 이걸 많이 마르고 닳도록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품질, 원가, 공기를 추구를 하죠.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안전할 때 가능합니다. 안전할 때. 안전이 무너지면은요, 전부 다 무너집니다. 회복 불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전이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입니다, 사실은. 안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안전사고 안 나고 일이 마무리가 됐으면은 그걸 낭비를 한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가장 높은 가성비를 낸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서 소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 그랬으면 꽃비 묶어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 물론 통제도 해야 되겠죠.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완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한 들판을 제공해서 이 소가 천방지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안전할 수 있게 보호를 해주는 거, 그게 소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정기적 위험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불안전한 행동 통제를 하는 게, 그걸로 뭐 통제도 해야 되겠죠. 불안전한 행동 통제하는 것도 할 수 있는 한 하면서 어떤 불안전한 행동을 하더라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을 하면은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풀프로프 페일세이프가 다 적용된 게 정기적인 위험에 대한 안전한 작업 환경의 3요소가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누전 차단기. 열차로 비교하면 탈선이 안 되게 하고, 보호접지는 탈선이 됐을 때 2차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탈선을 지키고, 탈선된 열차의 엔진을 정지하는 게 누전 차단기라고 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장님, 우리 관리 감독자분들, 안전 관리자분들, 현장에 가시면 정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전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접속, 누전 차단기 사용입니다. 자, 오늘 저 세 가지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잘 숙지를 하시고 가서 전달 교육을 하시고 현장에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호를 하시고 동료분들을 보호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강의는 마치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괜찮으니까 평상시에 뭐 전기에 대해서, 전기 안전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